다 같은 경험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로 발표하게 된 박수장 이채영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약 1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번의 인턴을 했습니다. 개수 자체를 보면 굉장히 상당히 많죠. 저는 웹 개발 자체를 시작한 지 햇수로 5년이 되어가는 굉장히 늙은 개발자입니다. 근데 자소서를 이제 쓰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녹여낼 기술적 내용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와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 쓸만한 소스들에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스스로 생각하며 만들어낸 프로젝트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제가 웹 개발 자체를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고, 밑에 있는 건 작년에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개발 실력이 늘고 나서 참여한 프로젝트가 자소서 소스로서 좀 더 유의미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파란색 프로젝트의 경우는 AI가 등장하기도 전에 탑골공원 시절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AI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능동적으로 고민을 했을 거고, 밤을 새서 몸빵을 해가면서 직접 나와 있는 모든 공식 문서를 다 뜯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성장한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 제일 최근에 진행한 졸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학기 중 생활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AI를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고, 고민 과정 자체를 솔직하게 AI에게 넘긴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막상 돌아보니 제가 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가져간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소프트를 시작했는데, 소프트를 하면서 챌린징한 요소를 내가 직접 고민해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더더욱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을 남겨놓았는가입니다.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마주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한 프로젝트인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당사자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건 다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해결했던 내 일련의 시간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반면 문제 해결 과정을 제가 꼼꼼하지 않더라도 기록을 해둔 프로젝트를 마주했을 때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터졌었고,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을 시도해봤고, 또 어떤 논의를 다른 사람들과 해봤는지 그 과정을 모두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그것을 소스로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였는가. 여기서는 인턴을 진행했던 2 회사에서 저의 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일단 개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태로 인턴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굉장히 부족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래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질문하는 것조차 너무 무서웠고, 사수님이 본인이 심심할 때 저한테 와서 어때요? 잘 돼요? 이렇게 할 때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개념에 대한 단어들이 회의 중에 나오면 그냥 아는 척 헤헤 하고 무말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2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저 A 회사와 B 회사는 1년 정도의 텀이 있고, 둘 다 완전히 동일한 기간 동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저 B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할 때부터 목표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라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회도 손을 드는 자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에 변화를 주었어요. 일단 사수님한테 직접 가서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주요 업무는 다른 거였는데,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져보면서 사용자 경험적으로 문제가 된다,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서 팀지에 줄 글로 남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럼 너가 한번 고쳐볼래?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되게 회사 A에서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진부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진부한 것들을 알고 또 실천까지 이어지는 사람? 저는 거의 손에 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는 무엇일까요? 먼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 입에 떠먹여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나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200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고민 과정을 AI에게 맡기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건 괜찮지만 네가 짜 하고 넘기는 건 전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앱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타인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프로젝트 경험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기술적 역량이 조금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잘하지만 본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소프트 스킬을 좀 길러야 하는 사람 등등 굉장히 많은 유형의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개발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고 뭔가 기술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이런 걸 생각할 시간에 이번 앱잼에서는 나 한번 제대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 걸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어떤 소통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팀원들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파트랑은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신경 써서 내가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자 자기가 지금 무엇이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를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맞게 성장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고민의 주도권을 AI에게 넘기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악의 AI 사용법은 이렇게 컴포넌트 사진 띡 던지고 너 이거 만들어 하고 그냥 보내고 만들어주는 거 그대로 복붙하는 이 상황입니다. 물론 이 코드에 대한 컨벤션을 MD 파일로 잘 정리를 하면 제가 잘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구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내 생각도 없이 그냥 UI를 그대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건 그냥 AI가 아무런 생각 없이 멋대로 작성하는 판을 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올해 4월 UI 개발자이자 디자인 엔지니어인 애덤 아가이시가 왜 프론트엔드에서는 AI가 좋지 못할까라는 아티클의 일부분인데요. 한국말로 약간 번역을 해보자면 스크린샷 하나를 AI에게 던져주고 이대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방식은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특히 위험하다. AI는 스크린샷을 실제 브라우저 렌더링 결과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랑 코드 사이에 그럴듯한 패턴을 예측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것도 한 3,000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무슨 패턴을 적용하고 어떤 구조를 가져가고 상태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은 어떻게 잡고 에러 처리 어떻게 할지 제발 스스로 생각하세요. 스스로 생각할 기준이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팀원들이랑 소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팀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일단 다른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탑 파트랑이든 우리 파트랑이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물어보세요. 대화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하고 싶은 걸 직접 가져가셔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가져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나서서 가져간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함께 고민할 사람이 필요하면 역시 팀 파트원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코드에 정답은 없거든요. 그냥 최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무조건 기록하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뚱뚱해서 그냥 글자로 썼는데요. 네, 지금 당장 제가 과제도 아티클 과제를 계속 내드렸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앱잼 끝나고 학교 다니고 쉬고 하면 다 까먹을 거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록해 두시고 앱잼 기간 내에서 내 고민 과정을 기록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난을 기록하셔도 좋고 뭐 클로드나 코덱스 다 솔직히 사용하실 거 아니까 그 아이에게 뭔가 내가 고민했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달라고 하셔도 되니까 기록도 하고 과제도 하고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온원을 모든 분들과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용 프로젝트를 가져가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앱젠 프로덕트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여러분의 포폴이 되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암만 실사용자를 많이 받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몰입해서 얻어낸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한 4가지 잘 염두에 두어서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는 앱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잼 5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요. 알차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거의 한 8주 동안 300분 동안 말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앱잼에서는 저를 떠나서 각자의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누구보다 행복하고 재밌는 추억 많이 쌓으시고 행복 앱잼, 따뜻 앱잼, 시원한 앱잼, 그리고 해피해피한 앱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주 뒤 기술적으로 성장해 있고 또 따뜻한 가족들이 생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